여러분, 주식시장이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면서 막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그야말로 축포를 터뜨리고 있잖아요. 네, 분위기 엄청나죠, 진짜. 근데 바로 이 중간에 전 세계에서 제일 치밀하고 똑똑한 자본들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그 방탄조끼를 매집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 방탄조끼.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요.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여다볼 2026년 4월 16일자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자료를 보면요. 지금 이 금융시장 계기판이 뭐랄까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엇갈리고 있죠. 그러니까 속도계는 막 시속 200km를 가리키면서 폭주하는데 동시에 엔진 경고등은 새빨갛게 깜빡거리는 그런 기이한 상황이랄까요? 진짜 그 비유가 딱 맞아요.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데이터들을 보면 사실 금융시장의 오랜 상식들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막 리스크 온, 그러니까 위험 자산 선호랑 리스크 오프, 안전 자산 선호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화면에 공존하는 장세는 솔직히 역사적으로도 정말 흔치 않습니다. 일단 계기판에 찍힌 그 믿기 힘든 숫자들부터 여러분께 던져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S&P 500 지수가 마침내 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와, 7천이요. 네,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10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폭발적인 랠리에 보여줬고요. 시선을 한국으로 싹 돌려보면 코스피가 단숨에 6,00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완벽한 축제 분위기잖아요. 그쵸, 완벽한 에버리띵 랠리처럼 보이죠. 네, 근데 여기서 진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극단적인 위험자산의 상징인 비트코인. 이 두 개가 똑같이 10만 3천 달러라는 가격표를 달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진짜 기이한 현상이죠. 겉보기엔 모든 게 오르는 축제 같지만 막상 그 속을 깊게 들여다보면 각기 다른 공포하고 탐욕이 엄청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딥다이브 미션은 명확합니다. 표면적으로 이 시장을 지배하는 종전 낙관론, 그리고 AI 기술주 랠리가 과연 얼마나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가? 네, 펀더멘털을 봐야죠. 맞아요. 화려한 지수 이면에 숨은 채권이나 외환 시장의 경고 등이 대체 우리한테 무슨 말을 속삭이고 있는지 그 기저의 모순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거대한 안도 랠리의 진원지 미국 증시부터 뜯어보죠.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엄청난 안도감의 용광로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S&P 500이 7천이라는 상징적인 마디 지수를 뚫어냈고요. 다우존스 역시 48,535.99로 굳건하게 최고치를 버티고 있죠. 나스닥 11연속 랠리도 빼놓을 수 없고요. 맞아요. 그건 시장에 퍼져 있는 AI랑 기술주에 대한 맹신이 여전히 엄청 강력하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브리핑 자료를 쭉 보니까 이 랠리의 방아쇠를 당긴 건 확실히 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조짐이더라고요. 미국이랑 이란 협상 재개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기대감이 막 맞물리면서. 네, 거기에 유가 하락도 아주 컸죠. WTI 유가가 64달러 89센트 선까지 확 떨어졌거든요. 유가가 그 정도면 시장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하네요. 그렇죠. 유가 하락은 곧바로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로 이어지니까요. 거기다 PPI, 생산자 물가지수 회복세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야,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터널은 지났다. 이렇게 확신을 해버린 겁니다. 유럽 증시에서 방산주들이 강세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종전 이후에 어떤 안보 질서 재편을 기대하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이 상황을 보니까 저는 그 약간 역사상 제일 어려운 기말고사를 방금 딱 끝내고 교실 밖으로 나온 학생의 엄청난 안도감? 그런 게 느껴져요. 아, 비유 좋네요. 진짜 다 끝났다. 해방이다. 이런 느낌이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단순히 총성이 멋을 거라는 안도감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과격하게 튄 섹터가 하나 있거든요. 부동산 섹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부동산 섹터가 하루 만에 무려 7.42%나 급등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마이너스 8%대에서 허덕이던 애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튀어올랐다는 건 이건 단순히 전쟁 끝났다고 파티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된 거냐고 묻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동성 파티를 벌써 기대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100% 동의합니다. 부동산은 지정학적 뉴스보다는 거시적인 금리 향방에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거든요. 하루 만에 7% 넘게 올랐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평화 협상 뉴스를 곧 유동성 파티 재개로 즉각 치환해서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와, 그러니까 전쟁 끝나면 유가 안정되고 그럼 중앙은행이 금리 서둘러 내리겠지. 이 회로를 엄청 팽팽하게 돌려버린 거네요? 네, 맞아요. 지금 주식시장은 단순히 내일 호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다시 시장에 돈을 풀 거라는 아주 멀고 희망적인 시나리오까지 싹 다 앞당겨서 현재 가격을 정당화하는 중입니다. 평화가 가져올 거대한 돈의 파도에 미리 베팅했다. 자, 그럼 이 글로벌 자본의 파도가 한국 시장은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초점을 옮겨볼게요. 코스피 6091.39, 코스닥 1152.43,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무색할 정도예요. 그 중동 긴장 완화 테마가 외국인들 순매수를 아주 강하게 자극했죠. 여기서 랠리를 주도한 핵심 축 두 가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종전 후 재건 기대감으로 폭등한 건설업이고요. 두 번째는 단연 한국 증시의 본진, 반도체입니다. 실적 호조에다가 대만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같은 아시아 기술주 랠리에 완벽하게 동조화됐죠. 시총 상위 종목들 보니까 삼성전자가 21만 1,000원, SK하이닉스가 11만 3,600원, 레벨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요, 제가 이 브리핑 자료에서 제일 흥미롭게 본 뉴스는 개별 종목 주가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뉴스였죠? 키움증권 ETF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키움증권 주도로 미국 본토에 K반도체 테마 ETF가 상장된다는 소식. 저는 이게 한국 기술력에 전 세계 자본이 막 밀려 들어올 수 있는 거의 2경원짜리 초대형 고속도로가 뚫린 셈이라고 보거든요. 와, 고속도로. 네, 그게 이번 자료에서 한국 증시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아주 핵심 시그널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자본 들어오려면 환율 변동성 다 견뎌야 하고 규제 장벽 넘어야 했는데 미국 시장에 이 ETF가 생기면 이야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글로벌 자산운용에서 특정 지수나 테마를 기계적으로 쫓아가는 패시브 펀드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렇죠. 엄청나죠. 예전엔 펀드 매니저가 한국 매크로 상황 보고 삼성전자 살까 말까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미국 투자자가 그 ETF를 매수하는 순간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한국 반도체 주식을 쓸어담는 파이프라인이 열린 거예요. 아, 외국인 수급 성격 자체가 어떤 개인의 선택에서 기계적인 자동화로 바뀐다는 거네요. 단기 매수 기회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반도체 주가 하방을 아주 단단하게 지지하는 콘크리트 바닥 역할을 할 겁니다. 환율이나 단기 노이즈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자본이 들어오는 거죠. 야, 주식시장만 보면 진짜 이보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평화 찾아오지, 자동 자금 유입로 뚫렸지. 자, 그런데 여기서 흐름을 한번 확 전환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화려한 파티장 밖으로 시선을 돌려서 그 채권, 외환, 원자재 다루는 FICC 시장 경고 등을 좀 보죠. 네, 거기가 진짜 문제죠. 주식시장은 환호하는데 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이 하루 만에 18달러나 뛰어서 10만 3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10년물 미국채 금리는 연준 매파적 기조 때문에 오히려 올라서 4.242%를 찍었어요. 모든 일 장밋빛 치면 이런 안전자산이랑 금리는 뚝뚝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날카로운 반론입니다. 그 모순이 바로 현재 장세의 숨겨진 불안 심리이자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죠. 스마트머니들이 주식시장의 낙관론을 100% 믿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 믿지를 않는다. 네, 거시경제 트레이더들은 지금 일종의 보험 심리를 엄청 강하게 작동시키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협상 성공에만 베팅하지만 FICC 시장은 아는 거죠. 종전 기대감은 높지만 실제 협상이라는 건 서명 직전에도 엎어질 수 있고 언제든 변동성이 터질 수 있다는 걸요. 와, 그러니까 혹시라도 판이 엎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웃돈 주고서라도 금이라는 방탄조끼를 사입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론 유가 떨어져도 연준이 언제든 인플레이션을 핑계로 시장 기대를 꺾을 수 있다고 경계하는 거죠. 한 발은 가속 페달 밟으면서 한 발은 브레이크에 꽉 올려둔 거네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모순의 끝판왕은 비트코인입니다. 아까 제가 비트코인도 정확히 똑같이 10만 3천 달러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둘이 데칼코마니처럼 만났죠. 아니, 역대급 순유입이 일어났다는데 역사상 가장 전통적인 안전자산 금이랑 완전 초고위험 새로운 자산 비트코인이 어떻게 같은 가격표를 달 수가 있죠? 이 독특한 장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건 달러 약세랑 바벨 전략 이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먼저 자료에 나온 달러 인덱스를 보면 158.98로 약세예요. 그래서 환화가 1474.83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 달러 가치가 흔들리니까 대체 자산들 몸값이 다 같이 뛴 거군요. 그렇죠. 그게 기본 토양이고요. 그 위에서 벌어지는 게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극단적으로 양극단에 베팅하는 건데 한쪽에선 전쟁 장기와 같은 최악을 두려워하는 거대 자본이 금으로 피신하고요. 네네. 반대쪽 극단에서는 만약 이대로 전쟁 끝나고 유동성 풀리면 제일 폭발적으로 오를 자산이 뭐냐 하면서 스마트 머니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려든 겁니다. 아, 서로 정반대의 미래를 예상하는 막대한 돈이 각자 논리로 밀어붙였는데 공교롭게도 10만 3천 달러라는 똑같은 고도에서 딱 마주친 거네요. 네. 위험자산 선호랑 안전자산 선호가 완전히 혼재된 지금 시장의 기이한 모순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진짜 듣고 보니 소름이 돋네요. 평화를 축하하는 주식, 파국을 대비하는 금, 새로운 유동성에 베팅하는 비트코인. 근데 이 거시적 기대감이 주도한 장세도 결국은 실적과 펀더멘탈이라는 시험대에 올라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주간 증시 캘린더를 보면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당장 오늘 4월 16일 중국 1분기 GDP 예측치가 4.8%인데 이거 발표 나옵니다. 산업생산 지표랑 같이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오죠. 만약 일자리 너무 탄탄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 확 꺾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시장 변동성을 키울 핵심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7일엔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도 대기 중이고요. 21일엔 미국 소매 판매 지표도 나옵니다. 기업들 실적도 줄줄이 있잖아요. 테슬라, 현대차, 기아,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네, 맞아요. 엄청난 주간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돌직구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할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실적이 이 랠리를 더 밀어 올릴 수 있을까요? 브리핑 관전 포인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중동 협상 진전, 중국 GDP 호조, 한국은행 금리 동결 내지 완화, 이 세 가지 변수가 긍정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면 주식과 원화의 동반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골디락스 환상이 깨지면서 엄청난 변동성의 핵심이 되는 거죠. 시장은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를 다 선반영해 놨으니까요. 야, 완벽을 가격에 다 매겨놨기 때문에 작은 흠집 하나에도 발작할 수 있다. 오늘 정말 큰 그림이 다 맞춰지네요. 글로벌 증시 끌어올린 평화 낙관론, K반도체 ETF가 한국 시장에 미칠 긍정적 파급력, 하지만 FICC 시장에 남아있는 서늘한 경계심리까지 싹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들 진짜 뜯어볼 게 많았죠?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이미 전쟁 이후에 완벽한 시나리오를 축하하고 있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지정학적 위기가 끝난 직후엔 언제나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경제 질서가 자리 잡곤 했단 말이죠. 그렇죠. 과거로 단순히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니 7천, 6천이라는 기록적인 지수들, 과연 이게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일까요? 아니면 단지 과거의 위기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만든 거대한 착시일까요? 그 질문의 답은 결국 다가올 거시 데이터랑 실적이 차갑게 증명해 주겠죠. 네, 여러분 스스로 꼭 한번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 시간에도 진짜 흥미롭고 예리한 소스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